최근 인천 아라뱃길에서 잇따라 시신 2구가 발견되었다. 최근 3년으로 집계하면 이곳에서 수습된 시신은 무려 15구에 이른다. 불길한 통계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에서는 20대 남성이 실종되었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유괴 시도 사건도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일상으로 파고드는 형국이다. 통계는 더 암울하다. 2023년 기준으로 성인 실종 건수는 74,847건, 아동 실종 신고는 25,628명에 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매년 6만에서 7만 명의 성인 실종이 이어지고 있으며 아동까지 합치면 해마다 약 10만 건의 실종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제 실종과 유괴는 더 이상 뉴스 속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치안 강국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잇따른 실종과 미제 사건들로 인해 그 명성은 흔들리고 있다. 언론과 온라인 공간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추측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사건을 둘러싼 음영은 점점 짙어지고 있다. 가양역 실종 사건은 2022년 여름 불과 2달 사이에 성인 남녀 3명이 연속적으로 자취를 감춘 사건이다. 3명 모두 마지막 목격 장소가 같았다. 서울 강서구 가양역 인근 그리고 가양대교 남단. 3번의 실종이 동일한 공간에서 반복되었다는 점은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특히 2번째 실종자인 이정우 씨의 경우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 강화도 갯벌에서 하반신 일부만 발견되었다. 시신은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단순 익사로 치부하기 어려운 흔적들이 남아있었다. 남은 것은 조각난 신체 그리고 풀리지 않는 의문뿐이었다. 이로 인해 범죄에 연루된 후 시신이 유기된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언론은 3건의 실종이 서로 연계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연쇄 실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첫 번째 실종자인 김가을 씨 사건에서는 기묘한 정황이 있었다. 오후 11시경 언니가 쓰러져 있을지 모른다는 신고 전화가 119로 접수되었지만 구급대가 찾아간 장소에서는 아무런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 불분명한 신고의 성격은 여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3명 모두 같은 장소에서 사라졌고 발견된 흔적은 불길하게도 일관성을 띠고 있다. 단순 사고라 보기엔 너무 많은 정황이 얽혀 있으며 그 사이에서 떠도는 추측은 점점 구체적인 의혹으로 변해간다. 가장 자주 거론되는 가설은 바로 장기 밀매다. 특히 이정우 씨의 하반신만 발견된 정황은 그 가능성에 불길한 무게를 더하고 있다. 가양역 일대를 둘러싼 가장 음산한 추측은 장기 밀매 조직의 개입이다. 어둠 속에서 사각지대를 활용해 피해자를 납치한 뒤 장기를 적출하고 흔적을 감추기 위해 인근 바닷가의 시신 일부를 유기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일대에서 반복적으로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간격을 두고 발생한 사건들을 취합하면 종종 특정한 패턴이 발견된다. 인천 아라뱃길, 강화도와도 가까운 이 수로에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불과 3년 사이에 시신이 15구나 수습되었다. 일부는 머리가 없는 상태였고 또 다른 일부는 절단 흔적이 뚜렷했다. 연쇄적으로 시신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역은 인적이 드물고 CCTV도 부족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다수의 사건이 미제로 남았다. 최근 태안 꼬찌 해수욕장에서도 기괴한 시신이 발견되었다. 검은 바지를 입은 채 하반신 뼈만 남은 상태였고 그 심각한 훼손은 강화에서 발견된 이정우 씨의 시신과 흡사했다. 공통점은 또 있었다. 모두 서해바다 인근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천대교에서는 이달에만 실종자 4명이 발생했다. 서해 연안이 끝없는 실종과 시신 발견의 무대가 되고 있는 셈이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이러한 성인 실종 사건과 별개로 최근 서울 경기권에서는 어린아이를 노린 유괴 사건까지 빈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인과 아동, 내륙과 연안. 서로 다른 사건들이 하나의 음울한 맥락 속에서 교차하는 듯한 인상을 남긴다. 그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아직 아무도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도 유괴 미수 사건은 멈추지 않고 있다. 광명과 제주 등지에서 하루 한 번꼴로 발생하며 마치 전국을 무대로 흩어져 터져 나오는 듯하다. 유괴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80년대 이후 지금 이 시점이 다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섬뜩하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잠시 주춤했던 수치는 이후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그렇다면 최근 들어 실종과 납치 사건이 왜 이토록 증가했을까? 관측의 초점은 하나의 사건으로 모인다. 바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다. 일각에서는 불법 체류자의 급격한 증가가 범죄 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본다. 특히 장기 매매와 연계된 국제 범죄 조직이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피해자가 납치되거나 실종된 뒤 장기가 거래되고 있다는 추측은 단순한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의심의 화살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으며 실제로 무비자 입국 이후 불법 체류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실종 사건들이 주로 중국인 거주 밀집 지역 인근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지리적 겹침은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은밀한 조직적 움직임의 흔적인지 어느 쪽으로도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사건들이 모여 만든 그림자는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조선족 최대 거주지로 알려진 서울 대림동과 가리봉동, 인천항을 기점으로 한 남동 연수 부평구 일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과 수원, 그리고 제주도. 흥미로운 것은 최근 발생한 실종 사건의 무대가 하나같이 이 지역과 겹쳐 있다는 점이며 이 사건들의 흔적이 결국 서해 바다 인근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양역 실종 사건에서 강화도와 태안 해안에서 발견된 시신, 인천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실종, 그리고 제주까지 이어지는 궤적은 묘하게도 하나의 선을 그린다. 추측은 점점 구체적인 그림을 만든다. 납치된 뒤 장기가 적출되고 시신은 서해 바다에 버려지며 확보된 장기는 중국으로 밀항을 통해 유출된다는 정황이다.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국제 장기 밀매 조직의 경로일 수 있다는 의혹을 남긴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없다. 그러나 사건의 발생지, 피해자들의 행방, 시신이 떠오른 장소, 그리고 그 배후에 떠도는 소문까지 모든 것이 기묘하게 맞물리며 음울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한국의 실종 사건이 이제 국경을 넘어선 범죄 구조 속에 엮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한다. 음모론적 관점을 배제하더라도 사건의 흐름이 기묘하게 맞아떨어진다는 점은 우연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범죄 분포 자료를 보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절도나 강도 범죄를 더 저지른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살인 범죄만큼은 외국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외국인 밀집 지역 범죄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살인 발생 수준은 강서구, 영등포구 일부, 구로구 일부에서 최고 등급으로 기록되었다. 반면 살인을 제외한 범죄에서는 내국인 비율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 통계는 현재 이어지고 있는 실종 납치 사건과 겹쳐지며 불길한 함의를 남긴다. 매년 수만 건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고 그중 상당수는 끝내 원인을 알 수 없는 채로 남는다. 더욱이 공통적으로 사건이 발생하는 지역이 외국인 밀집 지역과 겹친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발견된 시신의 훼손 상태는 장기 밀매 의혹과 연결되며 최근 무비자 입국 제도로 증가한 중국인 불법 체류 문제와 맞물려 한국 사회 전체에 불안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세계 최대의 장기 밀매 국가는 중국이다. 여러 정황은 그들이 한국을 새로운 공급지로 바라보고 있다는 불길한 가설로 이어진다. 음모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우연과 일치가 존재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커다란 시장의 요구가 만든 기괴한 흐름일지도 모른다. 공통된 정황이 누적될수록 사회는 점점 불안에 잠식된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안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제도와 권력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다는 데서 비롯된다. 더욱이 이를 밝혀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 범죄 네트워크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면 상상 이상의 끔찍한 일들은 앞으로도 끊이지 않을 것이다.